존리 대표처럼 투자하자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텔레콤과 버라이존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라이존은 제가 이 채널에서도 계속 모으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SK텔레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무선 통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현재 4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SK텔레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40%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과 IPTV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1등 통신업체이긴 하지만 KT와 LG텔레콤의 추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11번가와 SK하이닉스 등의 지분을 인적 분할하면서 반도체나 IT 쪽 사업을 분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SK텔레콤은 통신사업만 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라이존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무선 통신 사업과 강섬유 통신망, 인터넷이죠. 그리고 IPTV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보다폰을 인수하면서 미국 최대의 통신업체로 올라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라이존 점유율이 34%로 가장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이 되면서 이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21년 2분기 자료를 보면은 T모바일이 2위로 버라이존을 바짝 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라이존과 T모바일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점유율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개의 회사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버라이존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IPTV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매출 구조로 보면은 무선 통신 쪽이 확실히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1%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요. 나머지 21%는 유선망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기타 광고나 인터넷 서비스 등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SK텔레콤과 매출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SK텔레콤도 무선 사업이 74%였는데 버라이존도 무선 쪽이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SK텔레콤이 현재 11.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라이존은 7.4로 SK텔레콤보다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6.8%, 버라이전이 6.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 회사 자체가 안정기에 접어든 회사이다 보니까 배당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배당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근사하게 버라이존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의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이 버라이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인구수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 매출의 구조가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4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이 두 회사의 사업 능력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SK텔레콤이 9.3%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버라이존은 22.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 자체에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뉴스를 살펴봐도 이렇게 정부의 통신업 규제와 투자 요구가 강해진다고 나와 있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쉽게 통신비를 올리지 못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의 규모를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버라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은 이 부채 규모가 좀 적다는 부분입니다. 이 자본 대비 부채를 보시면 15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 버라이존은 200%가 넘는 그런 부채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SK텔레콤이 좀 앞서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도 SK텔레콤이 자본 대비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버라이존 같은 경우에는 자본 대비해서는 조금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다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통신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통신업 자체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안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회사의 최근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SK텔레콤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 이렇게 급락을 한 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투자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쌀 때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매매 기법인데, 반면에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사는 것이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치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날 매수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최근에 눈에 뜨는 흐름을 보면 이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이 하락을 하다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세력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동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는 이런 큰 거래량들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이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강의 드렸던 이 흑상봉의 형태도 보시면 흑상봉의 마지막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조지표적인 부분도 파라볼릭 볼이 이렇게 하단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상승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한 20일과 60일간의 골든 크로스도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과 중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산 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한 세력이 사야지만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배당률 자체가 지금 7%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더라도 큰 손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통신주인 버라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라이존도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거의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 최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현재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후 하락,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저점을 그어 봤을 때도 앞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단기적인 오실레이터를 나타내는 이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K가 D를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한 날 기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마찬가지로 파라볼릭 볼도 하단에 있으면서 지금 이 버라이존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적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자체는 이미 3개월 전에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선 상황인데, 현재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보시고 이 종목에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60일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가치주에 해당되다 보니까 최대한 주가가 쌀 때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추세를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버라이존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종목 다 재무 상황도 좀 비슷하고 차트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 어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버라이존 같은 경우가 분기 배당을 한다는 점이 배당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세금으로 따졌을 때 한국에서는 15.4%의 세금을 떼가지만 이 미국 종목은 15%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세금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버라이전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데,
상황 자체는 두 종목 다 비슷하다 보니까 미국 종목을 투자하는데 부담이 되신다면은 SK텔레콤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취향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